엄마, 그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집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수화기를 쥐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그렇게 됐어.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땀 흘려 지킨 곳이야. 너한테 물려주면서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엄마, 집이 있으면 뭐해?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거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라니. 내 현실은 그 집 마당에서 손주들이 뛰어놀고, 명절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감나무에서 노랗게 익은 감을 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아들에게는 그저 팔 수 있는 재산일 뿐이었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부모님이, 그리고 제가 지켜온 시골집, 지금은 제 손을 떠나 낯선 이의 발길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집 앞을 다시 걸어가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64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아이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 삶의 중심은 오로지 아들이었죠. 서울로 대학 보내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제 마음속엔 늘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골집은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자 제 청춘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며 말했죠. 내가 이 집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의 숨결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때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슨 속마음이 있었는지는 그땐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넘기던 날, 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 길게상을 놓고 직접 담근 김치와 장아찌, 삶은 돼지고기,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효자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안 하거든.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벅찼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밝게 웃었고 저도 마음속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마루 끝에 앉아 감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 아이들의 집이야. 여기에 더 많은 웃음과 사랑이 쌓이겠지. 하지만 몇 달 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전화를 자주 받지 않았고 회사 일이 많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마을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제 팔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민준 엄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그 집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왔다던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글쎄, 부동산 사이트에 사진이랑 가격이 딱 나왔던데 내가 잘못 본 건가? 그 말을 듣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이화리 시골집 매매를 입력했습니다. 화면 속에 떡하니 보이는 사진들. 마당, 대문, 감나무, 장독대 전부 제 집이었습니다. 매물 설명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원주택, 조용한 시골마을 위치, 넓은 마당과 과실수 포함. 즉시 입주 가능.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요즘 사정이 좀 있어서. 집이 있으면 뭐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를 걸어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해? 너 집 팔 거니? 아들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미 계약했어요. 내가 그 집을 팔아? 그건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추억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 순간 제 귀엔 돈이라는 단어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지켜온 걸 단 한순간에 돈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들이 집을 판 사실을 확인한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집 마당이 떠오르고 문득 고개를 들면 장독대 옆을 뛰어다니던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에게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새 주인 들어왔다던데. 그래. 젊은 부부라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더만. 그 집 참 좋았는데. 아들이 그걸 그냥 파버렸.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아들에게 집을 물려줬는데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팔아버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다가도 괜히 모른 척 고개를 돌리게 됐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쿡 찌르며 물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준 엄마,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아들이 그 집을 팔았어요. 그 말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집을 판 이유가 정말 빚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리야, 너희 이번에 집 판 거 무슨 일 있어서 그랬니? 어머니, 그건 오빠랑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도 너도 같이 결정했잖아. 우리 집인데 왜 상의 한 번 없었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한테는 그 집이 필요 없었어요. 시골집은 관리도 힘들고 내려갈 시간도 없고 그냥 돈으로 바꾸는 게 나았어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필요 없었다고? 그 집은 내겐 전부였는데 너희에겐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건가?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의 말이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그 집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동네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국밥이 식어가는지도 모른 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집 판 거 정말 후회 안 하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솔직히 그 집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부담. 네, 관리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저희는 서울에서 살기 바쁘니까 그 집에 애착이 없어요. 그 말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 그 집에서 자랐어. 내 아버지랑 내가 매일같이 흙 묻히고 땀 흘리면서 지킨 집이야. 그게 너한텐 애착이 없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변했어요. 요즘 누가 시골집 지켜요? 돈이 더 필요하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키우며 가르친 건 사랑이었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서 배운 건 돈과 효율뿐이었다는 걸. 며칠 후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부부가 이삿짐을 들여놓는 걸 멀리서 보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오는 새 가구,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 저는 담장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치 내 과거를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집에 언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괜히 말을 돌리거나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피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속에 내 자리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추석을 맞아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송편을 뒤지며 얘기를 나누다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제사 때는 우리 시골집에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집 없잖아요. 서울에서 하면 되죠. 그래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세상 변했어요. 제사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형실뿐인데.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내 아버지의 흔적이, 우리 가족의 뿌리가 이렇게 가벼운 말로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마음을 내가 버린 거야. 그날 밤 저는 아들 집을 나와 혼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추석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집과 아들, 며느리의 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평생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이렇게 당하고도 조용히 살아야 하나? 결국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내가 남은 재산과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앞으로 남아있는 예금, 적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토지 보상비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 전부 제 명의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찾아와서 제 계좌를 어떻게든 건드리려고 하면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는 순간 제 손끝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걸 풀어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저는 바로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전원주택 조그만 집 있나요? 마당 있고 햇볕 잘 드는 곳이요.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작은 단층집을 발견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시작이 될 곳이다.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고 잔금은 남편이 남긴 토지 보상비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 계약을 마친 그 주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에 시간 좀 내라. 얘기할 게 있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바빠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와야 할 일이다. 며칠 후, 그는 며느리와 함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새 집 주소를 적어놓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 새 집이다. 새 집이요. 그 돈은 어디서?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는지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내게 준 땅이 있었다. 그 땅이 이번에 재개발로 보상금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알아둬라. 앞으로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희에겐 못 준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최소한 배신은 하지 않아야지. 내가 한 짓은 배신이야. 나는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넌 내 삶을 팔아버렸어.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너무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정, 내 입으로 필요 없는 집이라고 했지. 그건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그 말 들었을 때 난 내 눈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내 유언장이다. 내 재산과 앞으로 생기는 모든 수익은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할 거야. 너희에겐 아무것도 없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너무는 내가 했지. 내가 너희한테 준 시골집 내가 팔아버렸을 때 이미 부모와 자식의 믿음은 끝났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였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화초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창문 너머로 노을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웃들은 제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작은 모임을 열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아들에게 시골집을 물려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그 덕분에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을 내어주지 않는 것. 내 마음과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내가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깊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꼭 지켜야 할 나만의 것이 있나요? 그게 집이든 추억이든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이든 끝까지 품고 지켜내세요.